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없던 20대 때 월 최대 100만 원에 달했던 쇼핑비를 30대에 들어서서 10만 원 이하로 줄였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첫 직장이 케이블 방송국이었어요. 소속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이미지랑 뭔가 상상이 안 가시죠? 2년도 안 돼서 기자로 전향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좀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다 보니까 일 때문이라도 쇼핑을 자주 해야 했고, 또 제 성향 자체도 뭔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립스틱을 바르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많이 쓸 때는 월급의 한 절반 이상을 그런 쇼핑비나 꾸민비에 썼던 적도 있고, 당연히 돈도 잘 못 모았겠죠. 어느 순간 이 쇼핑비에 쓰는 비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두고두고 뭔가 남는 돈도 아니고. 지금은 결혼하고 만 4년이 넘고 5년 차가 되었는데요.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의류에 쓰는 비용이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부가 월 평균 꾸민비를 15만 원도 쓰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나만의 컬러를 찾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고유의 피부색이 있고 나만의 컬러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죠. 근데 예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냥 얼굴이 하얀 사람은 어떤 색상을 입어도 어떤 립스틱을 발라도 다 잘 어울리겠지.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어떤 패션을 소화해도 다 잘 어울리겠지, 예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살 때도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바르고 싶은 색, 내가 갖고 싶은 색, 그런 옷들과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산 것 같아요. 염색이나 헤어 같은 것도 올블랙으로도 염색을 하고, 밝은 갈색, 톤 다운된 갈색, 와인색,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시도하고 싶은 대로 계속 돈을 써온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아무리 많은 아이템을 사도 내가 쓰는 것만 쓰고 입는 것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도 옷은 많은데 예쁘다, 입고 싶다, 잘 어울린다, 이런 옷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은 거죠. 사람마다 고유의 피부톤이 있고 어울리는 색상이 있거든요. 크게는 쿨톤, 웜톤으로 나뉘는데, 이 쿨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톤으로 나뉘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들이 너는 얼굴이 하얘니까 무슨 여름 쿨톤이고 가을 뮤트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면은 수십 가지의 천이 있어요. 얼굴에 하나하나 대보면서 베스트 컬러 한 3가지 정도를 찾거든요. 저는 쿨톤 중에서도 가장 밝은 썸머 파스텔이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가장 잘 어울리는 립스틱, 블러셔, 아이섀도우, 그리고 여기 브로우, 헤어 색상까지 진단을 해줍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집에 왔는데 옷장을 딱 열었더니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 채 30%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한 30-40%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색상들, 나머지 한 30%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옷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딸기우유 핑크 이런 색상이 잘 어울리는 피부톤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색조 화장품은 오렌지빛, 다홍빛,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몇 가지 아이템을 바꿨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화장품은 저에게 맞는 컬러를 찾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으로 구비를 했잖아요. 이것만 거의 쓰게 되는 거예요. 헤어 염색도 기존에는 뿌염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컬러 진단을 받았더니 원래 제 고유의 머리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내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상이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염색을 하고 그랬었나? 그래서 올해는 염색을 하지 않고 제 고유의 머리색을 찾는 걸로 제가 오늘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한 3가지 정도 뽑아줘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일 예뻐 보이는 컬러를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옷을 살 때도 아무리 모델 언니가 입은 게 이쁘다,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안 사도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예뻐 보이는 1순위를 꼽고 싶지 2순위, 3순위 색상을 굳이 고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후에 굉장히 절제가 많이 됐고 효과를 많이 봐서 평소에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눈에서 멀어지기 전략입니다.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눈앞에 블링블링한 옷들, 화장품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 부처가 아닌 이상은 쉽게 지나치기가 어렵거든요. 맨날 오가는 길에 예쁜 옷가게가 있다거나 우리가 매일 핸드폰을 보잖아요. 몇 시간씩 거의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열었을 때 메인 화면에 쇼핑몰이 있다. 혹은 계속 그 쇼핑몰에서 이벤트 알람이나 뭐 쇼핑 할인 알람 같은 게 온다.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걸 보면 한번 또 들어가 보고 싶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핸드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쇼핑몰 어플들을 지우거나 배경화면에 배치하지 않고 안 보이게 바꿨던 것 같아요. 옷을 아예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살 때는 내가 그 어플을 검색해서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게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심어놨어요. 우리가 인스타나 네이버나 뭔가를 할 때 맞춤형으로 광고들이 계속 뜨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광고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내가 매일 보는 핸드폰에서까지 그런 어플을 잘 보이게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벤트 알람이나 쇼핑 할인 알람은 무조건 어플에 들어가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효과를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 이런 쇼핑과 같은 욕망 소비를 필수 소비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를 막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강의 준비하고 가계부 코칭하고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런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예쁜 거 보고 장바구니 담고 이런 거 자체가 저에게 힐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절약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다고 해서 소비하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를 차단해버리면 나중에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소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 형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저는 쓰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 뭔가를 사고 싶어. 뭐 옷이나 화장품 이런 욕망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수 소모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티슈가 떨어졌다. 샴푸가 떨어졌다. 칫솔이 떨어졌다. 아니면 막 아이 어린이집 준비물을 사야 된다. 이건 마침 떨어져서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쇼핑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비의 욕구를 달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물론 좋아합니다. 나는 참 쇼핑을 좋아해. 화장품 사는 걸 좋아해. 옷을 좋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5년 넘게 가계부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쇼핑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꼭 옷이나 화장품 쇼핑일 필요는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쇼핑 일련의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괜찮은 물건을 보고 막 가격 비교를 하고 후기도 읽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이나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재밌고 장바구니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필수 소모품, 식자재 비용, 집밥을 굉장히 많이 해먹는 집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쿠팡 로켓프레시 들어가가지고 어떤 게 신선한가, 어떤 게 인기 있는 제품인가 기존에 썼던 그 쇼핑 비용을 많이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 소비에 썼던 거를 필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옮겼고요. 한 단계 고급 단계로는 뭐가 있냐면 이 욕망 소비를 가치 소비로 바꾸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3만 원짜리 어떤 모자를 사고 싶다. 3만 원으로 이 모자 말고 더 큰 가치를 나에게 주는 그런 소비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ETF도 한 주 살 수 있고 주식도 한 주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청약에 보일 수도 있는 돈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작가의 신간이 나와서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두고두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욕망 소비를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요걸 통해서 쇼핑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친구들과 옷 바꿔 입기입니다. 살 때는 분명히 예뻐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사이즈가 잘 안 맞다거나 내가 생각한 그 디자인이 아니라거나 핏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품 시기를 놓쳐서 택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안 입는 옷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이 보기엔 예쁜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질린다는 옷들도 있고
나에게 안 어울리는 옷들 택배로 포장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친구가 저 입으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근데 이게 뭐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는 정말 쇼핑을 과도하게 하면 했지 무슨 구멍 날 때까지 옷을 입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주변에 나랑 약간 체형이 비슷하거나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그런 친구들 연락을 하면서 쇼핑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이랑 다니려면 큰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한데 아가씨 때 맸던 그런 명품 가방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옷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옷들은 요새 공유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들을 그 사이트에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제3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 옷을 그 가방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익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 방법도 쇼핑 비용을 방어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따로 유튜브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일상을 생산적인 바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언제 가장 쇼핑을 많이 했냐면 사실 20대 때는 남자친구 생겼을 때? 그때 많이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일상이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했을 때 쇼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2, 3주 정도 쉬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 육아용품 보고 인부복 보고 막 카페 가가지고 공동구매 없나 보고 후기 보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계속 보여요. 돈 쓸 일이 계속 생겨요.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요. 뭔가 식자재도 사야 되고 이것도 떨어졌고 얘도 뭔가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제가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블로그도 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매일 막 등하원도 시켜야 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쇼핑이 뭐야 필수 소모품을 사는 건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 쓸 시간도 없다. 그게 정말 맞아요. 내가 너무 바쁘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쇼핑이 내가 해야 될 일 목록 중에 1순위, 2순위 일들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나면 그런 쇼핑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을 조금 더 바쁜 일에 좀 더 의미 있는 일, 뭐 일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생산적인 무언가로 계속 채우기 시작하면 내가 기존에 쇼핑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20대 때 월급의 절반을 쇼핑에 탕진했던 원조 쇼핑료에서 3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쇼핑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소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쇼핑 절약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도 좀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안녕.